아, S1을 사야 되나? 8도 괜찮은데? 바꿀 거면 11을 갈까? 화면도 큰데? 근데 11 살 돈은 없는데. 어떡하지? 고민되네. 구독, 좋아요, 유튜브가? 오케이. 짠! 안녕하세요, 주링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언박싱 비교 영상 2부인데요. 저의 친한 동생이자 구독자이신 최영은님께서 잠시나마 빌려주신 아이폰 11 제품과 저의 아이폰 8, 이번에 새로 산 아이폰 SE, 이렇게 오늘은 새 제품을 준비해봤어요. 물론 비싸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4.7인치를 넘어가는 모델은 저에게는 너무 큰 감이 있어서 사용하기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쓰던 아이폰 8이 얼마 전에 비를 한번 맞더니 켜지지 않고 계속 재부팅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새로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E 모델을 새로 구입하게 되었어요. 짠! 이제 제가 가진 아이폰들을 비교해 볼 텐데요. 아이폰 SE 1세대는 잠시 보내두고 제가 쓰던 아이폰 8과 이번에 새로 산 아이폰 SE 그리고 플래그십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아이폰 11 모델을 비교해 볼게요. 일단 SE 모델과 8 모델을 먼저 비교해 볼 건데요. 먼저 변하지 않는 부분은 4.7형 LCD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베젤과 1334750 픽셀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요. 1400대 1의 명암비와 와이드 컬러의 트루톤 디스플레이, 625니트의 최대 밝기를 가지고 있고요. 겉면 디자인은 글래스와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기와 무게인데요. 역시 같은 외형이기에 세로, 가로, 두께, 무게 모두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배터리 역시 동일한 충전식 리튬 이온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고요. 동영상 기준으로는 최대 13시간, 스트리밍 동영상 기준으로는 8시간, 오디오 재생으로만은 최대 40시간을 재생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무선 충전 기능과 IP67의 방수 방진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동일한 2세대 지문 인식 센서로 홈 버튼에 터치 아이디를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카메라 부문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꽤 많은데요. 1200만 화소의 싱글 와이드 카메라가 후면에 배치되어 있고 7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 역시 동일합니다. 오디오 재생 또한 스테레오 사운드로 동일하고요. 블루투스 또한 5.0으로 많은 부분이 8과 동일한 것 같죠? 이제 본격적인 무엇이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살펴볼 텐데요. 가장 첫 번째로 아이폰 SE 유저들이 열광했던 현존 최고의 모바일 프로세서 A13 바이오닉 칩을 탑재하였어요. A3에 비해 최소 1.5배 이상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저장 용량 또한 기존 A8에서는 128GB까지 선택할 수 있었던 반면 SE에서는 256GB까지 저장 용량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아쉬웠던 건데 기존 3D 터치에서 햅틱 터치로 돌아온 것을 보면 이 부분에서는 애플에서 더 이상 3D 터치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뜻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큰 변화는 카메라 부문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화소 변화는 없지만 향상된 보케 및 심도 기능을 지원하는 인물사진 모드가 추가되었어요. 여기에는 6가지 효과의 인물사진 조명 또한 추가되는데요. 이 부분은 셀카를 좋아하는 유저분들이나 인물사진 효과를 기다려왔던 유저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HDR 성능 또한 차세대 스마트 HDR 성능이 탑재되었고 버튼을 쭉 누르고 있으면 동영상 촬영이 되는 퀵테이크 동영상 기능 또한 추가되었어요. 녹음 기능에서도 SE 모델부터는 스테레오 녹음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심카드 부문, 누군가에겐 희소식이 될 법한데요. SE 모델에서는 나노심과 e심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듀얼심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폰 8 모델과 아이폰 SE 2세대 모델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64GB 기준에 55만원 정도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폰 11과 동일한 현존 최고의 A13 바이오닉 칩을 탑재한 모델이라는 것, 그리고 인물 사진 모드 등 약간의 카메라 보조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것. 일단 저의 입장으로서는 여기까지는 정말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아이폰 11과 비교해 볼 건데요. 비교하기 전부터 느껴지는 부분은 11의 색상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우선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11은 6.1인치형, 기존보다 더 향상된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어요. 뭔가 좀 더 선명하고 훨씬 줄어든 베젤이 6.1인치와 4.7인치의 기준이 무색해질 만큼 화면 부분에서는 앞순이네요. 화면이 커진 대신 전체적인 크기와 무게가 증가하였고요. 방수 방진 기능 또한 IP67 등급에서 IP68 등급으로 증가하였고요. 최대 수심 2m에서 최고 30분 동안 방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카메라 부분인데요. 같은 1200만 화소의 후면 카메라지만 메인 모델에는 싱글 와이드 카메라가 있다면 11에는 야간 모드를 지원하는 와이드와 울트라 와이드, 듀얼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며 특히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는 디지털 줌이 아닌 최대 2배의 광학 줌아웃이 가능한 기능이 있다고 해요. 또한 11 모델에서는 초당 60프레임의 4K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으며 더욱 밝아진 트루톤 트래시 기능이 있으며 오디오 줌 기능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애플에서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2배 가까이 상승한 배터리 용량도 있으며 덕분에 11 모델에서부터는 최대 17시간의 동영상 재생과 10시간의 스트리밍 동영상 재생, 그리고 65시간의 오디오 재생이 가능한 엄청난 배터리 성능. 이렇게 보니 이번 SE 모델이 A과 비교하면 여러가지 부문에서 향상되었지만 애플 자사의 플래그십 모델인 11을 팀킬하지 않고 중고가 모바일 시장을 확실히 겨냥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비교 리뷰를 하고 있으니 11이 조금 더 갖고 싶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11의 경우 64GB 기준 99만원이라는 가격이 가난한 워홀러인 저에게는 과분한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드링스 초이스. 두분 저의 선택은요. SE 모델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현재 아이폰 8 등급 이하의 모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기준으로 작은 사이즈의 저렴한 아이폰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존 최고의 모바일 칩셋과 적당한 카메라 기능으로 아주 좋은 가성비의 제품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폰 10급 이상의 유저분들에게는 오히려 다운그레이드된 몇몇의 기능들 때문에 조금 실망하실 것 같네요. 본인이 고성능의 아이폰을 추구하고 카메라 기능과 넓은 화면을 포기 못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차기작으로 아이폰 12를 기다리시거나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아이폰 11을 선택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아이폰 8과 SE 11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새 아이폰을 샀지만 기분도 좋지만 뭔가 진 것 같은 이 기분. 하지만 절반가량의 가격으로 가볍고 고성능의 아이폰을 가졌다고 위로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4월 28일 기준으로 구독자분께서 질문 댓글을 하나 남겨주셨는데요. 이번 아이폰 SE 모델 카메라 부분에 정방향 기능이 있냐고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없는 것 같다라고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냠냠님께서 정방향 기능이 있다고 답변을 남겨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추가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이번 SE 2세대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정방향 기능이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드실 텐데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짠! 일단 카메라 어플부터 켜볼게요. 그 후 사진 탭에서 12시 방향으로 보면 위쪽 방향을 향해 있는 화살표 표시가 있어요. 이거를 선택하시게 되면 카메라 위쪽 버튼에 5가지 도구가 생깁니다. 이 중에 가운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정방형, 4:3, 16:9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터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아이폰 SE의 배터리 사용이 짧다는 논란이 많더라고요. 향상된 A13 칩에 비해 배터리 용량은 아이폰 7과 동급이니 배터리가 말도 안 되게 빨리 소모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사용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약 3일간 사용해본 결과 게임은 전혀 하지 않고 유튜브 동영상 시청과 인터넷 서칭, 그 외에 인스타그램 같은 SNS 정도만 사용하는 라이트 유저인데요.
아침에 100% 상태로 나가서 오후 6시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보면 배터리 용량이 70%대 초반에서 60%대 후반까지 남아있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물론 핸드폰 사용에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의 기준으로는 배터리에 대한 불편함은 아직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짠! 오늘도 주링이었고요. 늘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또 봐요. 제발.